자, 보죠. 1페이지부터. 자, 이거 실제 기출문제고요. 제가 토시 하나 안 바꿨, 이거 실제로 제가 토시 하나 안 바꿨어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 한 80 몇 회 차인가? 그때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게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인데, 보니까 여기 장기 투자 목적.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이 시장성 있는 주식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매도 가능 증권 178번 쓴다라고 했죠. 그거임. 음. 자, 그리고 아까처럼 하시면 돼요. 뭐냐면, 자, 실제로 이게 실제 기출문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에 매각했는지 안 줬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 어차피 매각한 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연도 말에 평가한 분기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얘죠. 내가 이제 취득은 100주 했는데, 취득은 100주를 했어요. 근데 단기 중에 30주를 매도했죠. 그럼 이때는 남은 몇 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70주만 평가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거 우리 2점짜리란 말 하나당 그럼 얘를 어떻게 빨리 풀면 된다라고 했냐면 그냥 얼마 주고 사서 얼마를 주고 샀는데 얘가 이것잖아요. 장기 내가 만약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투자 안 한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당 5만 원 주고 샀는데 한 주당 4만 5천 원이 됐어. 그럼 이것도 실제 색깔로 맞출게요. 요게 이제 파란불 들어왔어. 파란불 5천 원. 막 기분이 막 들어 막 50만 원만큼.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5만 3천 원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란불 50만 원 지워져요. 그거야. 파란불 50만 원이 지워져. 100주 곱하기 5천 원. 그러면서 이제 빨간불 30, 빨간불이 이제 한 주당 3천 원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5천 원 주고 샀으니까 4만 5천 원 시가 떨어졌을 때 파란불 떴다가 다시 이제 5만 3천 원 됐으면 이제 빨간불이 한 주당 3천 원이 뜨는 거예요. 오른 게. 그래서 결론은 얼마 주고 샀는데 최종적으로 공정 가치가 얼마가 됐냐만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그냥 이거잖아요. 5만 원. 이거죠. 5만 원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린 5만 3천 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게 평가 이익입니다. 진짜 이렇게 하시면 진짜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냅다 갈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요거를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맞죠? 1분 안에 풀어야 돼. 맞죠?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 꼼꼼히 풀고 맞추면 행복했는데, 어머, 시간이 4분 지났네? 불행하다. 반드시 불행하다. 그래서 평가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남은 70주만 평가하잖아요. 남은 70주만. 맞죠? 그래서 70주 곱하기 한 주당 3,000원. 이렇게 돼요. 일단. 오케이? 대신에 아까 그랬죠. 대신에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은 장부상에 5만 원짜리 4만 5천 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 가능 증권 자체는. 그렇죠? 장부상에 4만 5천 원이었다 다시 5만 3천 원 됐잖아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자체는 장부 금액은 한 주당 8천 원만큼 증가하긴 해요. 장부상의 금액은.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매도 가능 증 매도라고 하겠습니다. 매도 가능 플레임 쓸게요.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한 주당 8,000원만큼 장부상에는 올라가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70주. 남은 70주에 대해서만 한 주당 8,000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대요? 빵꾸 나는 곳에 아까 우리가 푼 거 빵꾸 나는 곳이 매도 가능 증권 그렇구나. 아까도 그랬죠? 빵꾸 나는 게 지금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빵꾸 나는데 누가 봐도 매도 가는 증권 우리 평가이익과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상계하잖아요. 그럼 상계하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냈다 갈기면 되는 거야. 차익을.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70주 곱하기 얼마? 한 주당 5,000원. 이렇게 하면 끝나요. 진짜 결론이 이게. 그럼 해볼까요? 정말 맞는지? 맞아요. 왜 맞냐? 보세요. 왜 이게 맞을 수밖에 없냐면 이거 전년도 말에
전년도 말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100주 곱하기 한 주당 5천 원 떴을 거 아니에요. 한 주당 100주 곱하기 5천 원. 맞죠? 그런데 30주 팔았을 때 이때 매도가 여기 이때 에휴, 증명을 할게요. 이해되셨으면 바로 암기 들어가셔야 돼요. 요때 요때 매도 평가 손실 있죠. 요때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100주 곱하기 한 주당 5,000원 요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치? 응. 5,000원인데 이때 30주를 매각했잖아. 그럼 요때 요 매각했을 때 어떻게 됐을 거냐면 우리 매도라고 할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몇 주는 제거됐을 거냐? 30주 제거됐을 거 아니에요. 30주 곱하기 한 주당 5,000원만큼은 제거가 됐겠지. 실현됐으니까. 맞죠? 그럼 남은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70주 곱하기 한 주당 5,000원 남지. 맞죠? 그러면 그거를 지금 상계 한 거임. 맞죠? 70주 곱하기 한 주당 5,000원만큼 차변태생이니까 대변으로 상계한 거예요, 지금. 아이, 오케이. 바로 맞아. 아이, 이렇게 하면.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매도 가는 증권 여러분들 하실 때 여기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했었을 때 이때 매도 가능 증권은 100주 곱하기 한 주당 45,000원으로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말에 평가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은 손실 말고. 그죠? 그때, 예, 근데 팔았을 때 다시 얘가 매도 가는 증권이 장부에서 30주 곱하기 한 주당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5,000원만큼 제거가 됐겠지. 맞죠? 그럼 70주 곱하기 한 주당 장부상에 45,000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주당 근데 얘가 제거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칸이 모자르네. 그럼 요때 어떻게 되냐? 제거됐으니까 70주 곱하기 한 주당 45,000원으로 장부상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45,000원으로 우리가 남아있을까? 남음이랄게 남음. 했죠? 근데 올해 연도 말에 어떻게 되는 거? 한 주당 53,000원으로 다시 평가하는 거잖아요. 평가. 그죠? 근데 남은 70주에 대해서 한 주당 53,000원 평가할 거니까 매도 가는 증권 자체는 여기 70주 곱하기 한 주당 8,000원 올린 거예요. 했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평가 이익인데, 맞죠?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인데 어떻게? 평가 손실부터 상기할 거 아니에요? 아까 나 여기 50주 제거됐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제거했으니까, 이거를. 제거했으니까, 아이고, 씨. 에이, 저한테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제거했을 거니까, 제거했을 거니까. 이렇게 하면 남은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은 5,000원 이렇게 남겠지. 그럼 요거부터 먼저 상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상계. 그럼 나머지가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8,000원에서 평가 손실 5,000원 먼저 상기했으니까 나머지 3,000원만 적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나중에 한번 영상 다시 한번 봐봐.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금방 풀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면 근데 행복해? 회장님. 행복해요. 맞았으니까 선생님. 선생님은 안 행복해요? 나 안 행복해요. 반드시 불행해야 돼, 이거. 불행해야 돼. 이거 맞고 법인세 못 풀잖아, 그러면. 좀 짜리 이거 날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금방 1분 안에 풀어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푸세요. 앞으로는. 이 문제 꽤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2번 할게요. 이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냥? 178번 쓰시면 되는 거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일단 2번은 FM대로 끊고요. 빨리 끊는 거 설명할게요. 자, 일단 FM입니다. 자, 일단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우리 취득을 한 날짜에 사용을 한 겁니다. 아까처럼 우리 뭐 언제 취득해서 언제 사용했다 이렇게 해줘야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12월 31일 날
예, 기계장치 취득한 지 4개월이 지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4개월만큼 까야 됩니다. 까야 돼. 감가상각해요.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일단 취득 원가는 3천만 원. 근데 잔존 가치가 0. 우리 시험에 잔존 가치는 안 줘요. 주면 또 머리 아프거든. 나누기 5년. 근데 이렇게 하면 1년치니까 12분의 4. 그죠? 이렇게 하면 40만 원인가요? 맞아요? 400이요? 40? 200? 6. 40만 원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200 아니에요? FM대로 하면 일단 200. 그죠? 200이네. 그리고 대변에 똑같이 감가상각 무게. 음, 그냥 바로 200으로 할게요. 이렇게. FM대로 끊는 거예요. 빨리 끊는 거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정보보조금이 이제 4개월 우리 기계장치를 하라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맞죠? 마찬가지로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정보보조금을 나누어서 까야 되는 거지, 한 방에 까면 안 된다. 맞죠? 그럼 우리가 정보보조금을 깔 금액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5년이라는 게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액법이다라는 건 정액적으로 이 기계장치가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정액법 많이 쓰지만 우리 시험은 정액법조야 여러분 할 만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보보조금이 대변태생이잖아요. 그러면 차변으로 까죠? 여기 국고 보조금. 요거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까 감가상각이 되는 비율, 정액법 자체가 그 비율만큼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 주는 거니까 정부보조금도 그 내용 연수에 걸쳐 가지고 수익으로 나누어서 까면서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거야, 원칙은.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부보조금 2,400만 원이잖아요. 맞지? 예. 근데 우리가 총 감가상각할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 맞죠? 이게 총 내용연수 5년 동안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인데 올해는 감가상각이 200만 원만 됐잖아요. 여기다가 월할 상각하면 큰일 났또 여러분 선생님 다시 4개월가 되니까 곱하기 12분의 3 큰일 나는 거야. 왜? 이미 여기에 월할 상각이 반영됐어요. 200만 원에. 또 월할 상각, 월할 상각이 되는 거예요. 월할 상각. 반응 안 해줄 거야? 그죠? 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 얼마냐, 그러면? 160인가? 160.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했잖아. 근데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차감하는 형태로 수익을 인식한다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게 쓴 거잖아요. 쓴 거.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3천만 원을 전부 다 내 돈을 태웠다면 감가상각비는 200이 발생할 거야. 3천만 원 전부 다 내 돈을 태웠다면. 근데 정부에서 보조금 2,400만 원 줬잖아요. 그거는 감가상각비 이 3천만 원 전액하지 말고 600만 원에 대해서만 감가상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2,400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야, 3천만 원으로 네가 취득했다면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 발생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보조금을 너희한테 주면 2,400만 원만큼은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거니까 그거는 상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걸 따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왜 이러지? 이해. 좀 비용이라는 게 사용한 거니까. 맞죠? 이건 3천만 원은 정보보조금이 들어온 취득가액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근데 내 돈 쓴 건 600이잖아. 맞죠?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해준 2,400만 원만큼은 감가상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비용 지원해주는 거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까야지.
맞죠? 그럼 이거죠. 야, 200만 원은 3천만 원 전액으로 감가상각한 거다, 네가. 맞죠? 똑같아. 감가상각했는데 우리가 감가상각할 금액 맞죠? 3천만 원 중에서 우리 정부가 보조해 준 금액 2,400만 원만큼은 비용 지원해 주는 목적이니까 비용에서 까. 이건 감가상각하면 안 돼. 그러라고 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당시 다른데요? 아, 위치 바꾸면 똑같잖아. 재미없지. 그래서 혼자 얘기하고 그죠? 요거 위치 바꾼 거잖아. 이렇게. 그죠? 재미들었겠구나. 됐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160. 이게 FM. 이렇게 하고 맞추면 행복해요. 그렇죠. 많이 불행해요. 이거 하면은 그렇죠.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 이 순서대로 하시는 거 권장. 1. 맞죠? 내 돈 쓴 것만 감가상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용 2,400만 원만큼은 비용 지원해 준 거니까 남은 600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네 돈 쓴 것만 감가상각하면 돼 이거예요. 그래서 감가비 물론 500번 때 쓰셔야죠. 여기에다가 600이죠. 내 돈 쓴 건. 빼기 0 나누기 5년 곱하기 12분의 4. 이거 하면 아마 여러분들 40만 원 딱 나올 거예요. 맞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 깔 거. 우리 정액법은 간편법이 허용된다라고 했죠? 그럼 정부 국고보조금은 대변대생이니까 차변으로 깝니다. 음. 그러면 간편법은 정액법만 가능해요. 이거 다른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위쪽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정렬법이나 이런 거 간편법 쓰면 망합니다. 안 돼요. 음. 나누기 내용 요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하면 1년치 정액법에 따른 정보보조금 까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12분에서 4개월치에 대해서만 여러분 까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 좀,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160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은 전체 취득원가에서 까는 구조잖아요. 총 3천만 원 주고 취득한 거기에서 그러니까 정보보조금까지 포함된 전체 취득원가에서 이 정도가 감가상각이 됐다라고 누적액을 표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3번 냅다 빵꾸 나는 곳에 감루를 갈기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200만 원이 걸릴 거예요. 이게 결론이다. 이게 제일 빠를 거야 아마. 알죠? 네. 그래서 여기 일반 점표 입력 12월 31일자 이 큰 뭐니 이거 자변의 감가비. 자고 이건 여러분들 자동 계산 안 돼요. 국고보조금하고 감가상각비가 섞여져 있으면 자동 계산 못 합니다 이거. 어, 왜냐면 감가상각비는 감도가 안 맞잖아요. 달라. 감가상각비상 왜 검색이 안 되냐? 각비. 500번대죠? 음, 금액은 40. 그다음에 차변의 국고 160에 기계연식 까는 거. 그다음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7번인가?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 음. 자, 그 다음에 3번은 최근 들어서도 냈었어요. 이거 한국어 할 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뭔 소리야? 한국어 나 한국 사람인데. 자, 여기. 요거. 손상차손 영업권이 무형자산이잖아요. 그럼 무형자산의 손상이잖아. 100만 원. 100만 원 뒤에 뭐? 한국말. 으로. 그 100만 원이 하락이 아니야. 100만 원으로 하락. 그럼 손상전 장부금액 찾으라는 거죠, 영업권. 그렇지. 한국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5등급이 하지만. 예,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2월 31일자 영업권 잔액을 확인해야 그게 손상전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재무상태표 아니면 합계잔액사표 가시면 되겠죠? 네, 재무상태표로 그냥 가볼게요. 어제 재무상태표도 12월 말일자 조회 가능하니까 그냥 영업권. 실제 시험장 같으면 이런 말 안 뜰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영업권이 800만 원이에요. 그치? 네? 800만 원이야. 그러면 800만 원짜리 영업권이
100만 원 으로 하락이 된 거니까 700만 원의 손상이 발생했다라는 뜻이에요. 아이 오케이? 그래서 한국말 좀 자세히 읽어보세요. 진짜로. 그러면 차변의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7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의 영업권, 무형자산 이렇게. 영업권 직접 차감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잘 나와요, 시험에. 자,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게, 가산세 개정과목 뭐였어요? 세금과 공과. 여러분 여기 회계야. 세법이 아닙니다. 회계 쪽이야. 회계 쪽에서는 잘못하든 이런 거는 필요 없어. 회계에선 사회 추리라는 것도 없잖아요. 여기 회계야. 맞죠? 세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이든 아니면은 그냥 세금이잖아요. 잘못해서 내는 세금. 그렇죠? 세금이니까 세금과 공과고. 만약에 문제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주면 계정과 뭐 써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차비. 아니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자빅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신고기간 종료일에 뭐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종료일 3월 말 법인은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이 신고기간 종료일이잖아. 뭐 해 그때?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금금 정리하잖아. 정리. 그치? 그래서 부가세 대금금 얘가 계정 과목의 성격이 자산이죠. 이게 매입세 공제될 때 쓰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기억나죠, 여러분들? 음. 매입세 공제될 때 쓰는 계정 과목이고 얘는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이니까 잔액은 어디? 여기 차변 잔액이지. 4,860만 원. 매입세 공제가 4,86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이 2기 확정 신고 기간 얘기하는 거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요거는 매출세액이잖아요. 음. 성격은 부채지, 그지, 부채예요, 부채. 그 8,400만 원이지, 이렇게. 부채는 잔액이 대변이니까요. 맞죠? 이걸 정리하는 건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힌트, 납부할 세액은 12월 31일자 입장에서 미지급 세금이고,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내야 될 세금 부채니까. 맞죠? 그럼 환급세액은 미수금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뺐더니 얘가 플러스면 납부세액이고 마이너스면 환급세액이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음, 이게 플러스면 납부세액이고 마이너스면 환급세액이잖아.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또는 마이너스면 환급세액. 지금은 납부세액이요? 환급세액이요? 납부세액 나오지. 매출세액도 크잖아요. 맞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요 문구예요, 문구. 어떤 문구냐면, 여기 미수금 계정에는 2기 예정신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정신고 때는 환급 안 해주죠? 그죠? 확정신고 지나가지고 이제 1개월 이내에 일반 환급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은 문구 어떻게 표현해요? 문구 표현하는 걸 분계로 그대로 옮겨 적는 거라고요. 어떻게 표현해요? 납부세액에서 차감. 이걸 그대로 끊는 거야. 무슨 소리야? 미수금 빼. 이 뜻이야. 미수금 빼. 미수금 계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이기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에서 빼. 좀 미수금 빼 분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문구를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매출세액이 8,400이고, 매입세 공제가 4,860이잖아요. 이거. 그죠? 그럼 납부세액이 5천이 아니구나. 납부세액이 3,500 얼마야?
40만 원 나오죠? 맞지? 아닌가? 3,540만 원 나온 거 맞죠? 맞을 거예요. 절 믿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50만 원 빼는 거잖아. 납부세에서 환급 못 받은 거 환급해 주는 거니까. 맞죠? 근데 환급 받지 말고 납부할 세금 있으면 그거 줄여줄게. 이렇게 이거를 분개로 끊는 게 미수금 빼는 거예요. 오케이? 음. 여기에다가 가산세는 추가로 더 내야 되니까 20만 원은 더 해야 되겠지. 맞죠? 그럼 요렇게 하면 아마 내야 될 최종적인 최종 세금 있죠. 그래서 차가감 납부세. 차가감 납부세액이 3,510만 원 나오나? 그죠? 차가감 납부세액이 요게 3,510만 원 나오니까 요게 이제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이 분개하세요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그럼 일단 매출세액 정리할게요. 그럼 차변에 부가세수 부채는 정리를 반대편 차변으로 하는 거죠. 요게 8,400.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자산은 정리를 반대편 대변으로. 아이고. 금액이 얼마냐면 4,860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까 미수금 차감. 그죠? 그래서 대변에 미수금. 근데 미수금은 거래처를 걸 수 없어요. 세무서 안 줬거든요. 그죠? 요게 50. 그래서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죠, 여러분들. 800번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얘가 20. 음. 그러면 지금 3,510만 원 맞고 나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최종적으로는 3,510만 원 갖다 내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510만 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 이제 전자신고 세액공제까지 하면 잡익 추가하시면 되겠지, 10,000원. 넘어가 될까요? 됐고, 자, 이제 7번. 자, 7번은요, 뭐냐면, 우리 조심하실 게, 정기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일상생활하고 달라요. 정기예금 만기가 우리가 회계에서는 1년 이내에 도래한 걸 정기예금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알려주죠, 그냥. 만기가 이제 2024년도 문제다라고 하면 이제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만기가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유동성 대체하라는 거예요. 비유동 자산을 빼고 유동 자산을 바꿔라 이 뜻입니다요. 네. 그러면 대변에 더 이상 장기성 예금이 아닌 거죠? 장기성 예금을 까요. 거래처는 거셔도 되고 안 거셔. 우리 시험은 예금 적금 채점하지 않잖아요. 좀 특이해. 뭘 해야 되는데? 6천. 차변에 정기예금이라는 여기 유동자산이 된 거죠. 이렇게 대체시키라는 거예요. 마치 장기 차입금을 빼가지고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돌리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말로 할게요. 여러분이 검색이 안 돼서. 자, 아까 이미 했는데, 우리가 이제 건물이 이게 손상이 되기 전, 문제 읽어보시면 이게 손상 전 장부 금액이에요. 장부 금액인데, 손상 여부를 검토할 때 우리 회수 가능 금액이 손상된 금액이잖아요. 회수 가능 금액하고 손상 전 장부 금액하고 비교해서 손상을 구하죠. 근데 보니까 사용 가치가 2,900이고 처분 가치가 순공정 가치예요. 그러면 우리가 회수 가능 금액은 이 그죠? 어디, 요 두 개 중에 큰 거. 맞죠? 이거 처분하겠지, 여러분들. 왜 써요? 맞죠? 처분을 더 받는데. 그래서 3,250만 원이 회수 가는 금액이니까 1,750만 원만큼 손상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그냥 손으로 할게요. 그래서 사변에 유형 자산, 손상 자산. 자고로 시험에 냈던 적이 한 번이라서 잘 이렇게 계정하고 설정이 안 돼 있나 봐요. 1,750.
에이, 음, 대변에 손상차, 손으로 할게요. 손상차 손, 요게, 물론 건물이라고 걸어야죠. 여러분, 나중에 실제 실기가 나온다면. 1700, 네, 50만. 됐죠, 여러분들? 음.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럼 9번은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기 우리 지금 법인세예요? 재무회계예요? 그렇죠, 재무회계야. 가끔씩, 나 법인세 인정이지. 어떻게 처리하지? 그럼 법인세 쪽에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치? 우리는 회사 계상을 보는 거다, 여러분들. 진짜로. 세무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는 다행인 게 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1200만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 이렇게 여기 조정해가지고 160 이렇게 아이고 차익이죠? 요거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러분들. 맞죠? 그럼 여러분들 입금 산입 어떻게 하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알죠? 그거는 법인세에서 고민하시는 거고 우린 재무회계니까 회사 계상액을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법인세면 법인세만 신경 쓰시는 거고, 재무회계면 재무회계 신경 쓰시는 거고, 그죠? 그럼 재무회계 가서 갑자기 식대가 나와서, 이거 비과세 어떻게 분개하지? 이렇게 했다 난리 나는 거야, 아주 그냥. 진짜로 여러분들 비과세 어떻게 하지라고 분개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 계세요. 진짜 로 소득세에서 고민하시는 거지. 회계는 비과세 이런 게 없어. 그죠? 제가 왜 팠죠? 그걸 이렇게 막 두드려 팼지 않지? 팩폭으로 탁탁 이렇게? 응, 많이 봐서 그래, 많이 봐서.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아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지우고,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재무회계니까. 그러면 단 이자는 수취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럼 약정했다라는 거죠? 약정하면 우리가 그 법인세에서 배우셨지만 회사 계상액엔 약정액도 들어오고 또는 수취액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수치는 안 했으니까 약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받기로 약정했는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수익 잡은 얘기지. 그죠? 근데 회계는 발생주의잖아. 발생주의니까 그래 발생했다라고 정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차변에 미수수익. 그죠? 물론 거래처는 거셔도 되고 안 거셔도 됩니다. 136109558 대변에 이자수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예. 자, 이제는 10번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들. 좀만 참아보고. 자, 10번은 우리가 이제 그거죠. 과세표준 그거 아니? 그쵸? 2억까지 몇 프로? 9%, 2억 초과분은. 그쵸? 19%. 맞죠? 그리고 법인세 산출세액의 10%가 바로 지방소득세. 음, 그래서 여기. 그래서 법인세 등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인세 등은 다시 여기 좀 뒤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우리가 법인세 등은 법인세 비용 그죠? 그럼 이 법인세 비용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과세표준 자 그럼 과세표준이라고 나와야지 산출세액 나왔는데 거기에 다시 9% 곱하면 그죠? 우리 지읒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과세표준이 2억이야 이렇게 외우셔야지
그냥 2억이야. 그럼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진짜. 그래서 2억까지는 9%, 그리고 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머지 1억이잖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19%. 맞죠? 요게 이제 법인세 비용이죠. 원래는 여기에 혹시라도 공제감면세액 있으면 거기까지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법인세는 공제감면까지 되면 그거 뺀 나머지를 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공제감면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을게. 예. 빼기 0, 더하기 0. 이렇게 가산세도 없고, 맞죠? 그 다음에 공제감면도 없고, 그런 표정이 왜 이딴 식으로 하세요? 나중에 한번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하니까 빼기 0 더하기 0 적은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공제감면세액이 200만 원 있으면 여기서 다시 200만 원 빼야 되는 거예요. 가산세 50만에서 50만 원 더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법인세 낼 거야. 근데 제가 왜 이딴 식으로 하면 여기에 법인분 지방소득세 추가하잖아요. 맞죠? 여기는 그냥 어떻게 해요? 법인세 산출세액 나오면 바로 10% 곱한다면서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감면, 가산세 같은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10%, 아이고, 음, 여기에 바로 10%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 3,700. 4,070만 원? 그럼 4,070만 원 나오네, 이게. 그죠? 그렇게 나올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음,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기납부색 빼잖아요. 기납부색 빼는 게 선납세금 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선납세금이 2,100만 원 있으니까 대변으로 선납세금을 빼요. 근데 이거 제가 검색해 보니까 법인세 등이 안 뜨더라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법인세 등이 뜰 거예요. 저자분은 법인세 비용으로 해놓으셨더라고. 그죠? 오류입니다, 오류.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그죠? 미지급 세금이 되겠지. 1,970. 근데 우리 자고로 이거 자동 결산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동 결산. 어떻게 자동 결산 어디서? 수동 결산은 이렇게 한다라고 그냥 쓸게요. 자동 결산 어디서 해요? 그렇죠. 결산 자리며 여기서 하죠? 음. 그리고 원래는 이건 제가 만든 문제여서 이렇게 돼. 원래 여기서 선납세금이라고 선납세금 문제에서 안 주잖아요. 안 주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F를 조회하시든 아니면은 마우스 오른쪽에서 찾기 누르시 선납세금 조회하면 기존의 선납세금 조회가 돼요. 그죠? 여기는 이제 500인데 그냥 문제 만든 거는 받아들여줘요. 어, 실제로 시험장에서 500만 원이 맞아요. 자, 이렇게 줘야시면 돼. 선납세금 안 줘도.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옮겨 적어야 됩니다. 선납세금이 지금 2,100이라고 됐으니까, 저기에 2,100.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옮겨 적어야 돼. 자동 결산하시면. 아셨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추가 계상액이 추가로 납부할 세금, 미지급 세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1,970만 원 들어오면 되겠지. 1,970만 원. 이렇게요. 그러면 요게 이제 여기 위에 법인세 등이 4,070만 원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정상이려면 아까 이제 차변에 선납세금 있던 걸 우리가 대변으로 빼야 되겠지. 됐어요? 됐죠? 어. 자, 그 다음에 11번 하겠습니다. 11번이 아까 풀었던 문제를 좀 두 개를 이렇게 냈었어요. 해보죠. 자, 일단 전기말 무형자산 명세서를 참조하라고 했네요. 이거 2022년도로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거 2025년도 나올 줄 알고 했다가 그냥 할게. 이걸로 그냥. 예. 할게요. 이걸로 해야지 뭐.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 샀냐면 작년도 7월 1일 날 샀어요. 작년도 7월 1일 날. 샀죠. 그럼 작년도 7월 1일 날 샀으면 올해 연도 말까지 상각 몇 번 했어요? 0.6개월 아니면 1년 6개월. 그렇죠. 0.6개월이라고 하셔야 돼. 1년 6개월 하면 지금 상각을 하려고 하는 거 항상 상각을 아직 하기 전이야, 올해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1년 6개월 하면 상각을 하고 나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 이중 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여러분 얘가 만약에 작년도 1월 1일 날 취득했어. 작년도 1월 1일. 작년도 1월 1일. 그럼 올해는 상각 몇 번 한 거예요? 올해까지. 한 번? 올해는 상각하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이니까 1년 지났지. 근데 여러분들이 7월 1일 날 했는데 1년 6개월 지났다라고 하면 1월 1일, 작년도 1월 1일 날 취득해서 1년 지났다라는 거 선생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작년 7월 1일 날 샀는데 1년 6개월이 지나 말이 안 되지. 취득을 뒤늦게 했는데 6개월이 더 지나?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6개월을 상각하고 남은 게 4,750이다라는 거예요. 아이, 오케이? 그럼 6개월이 굳이 표현하자면 12분의 6이니까 0.5년 지난 거죠? 0.5년. 12분의 6이니까. 맞죠? 그러면 4,750만 원을 남아있는 내용 연수인 6개월 상각하고 남은 4,750만 원을 남은 내용 연수인 9.5년으로 나누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특허권이 아마 500만 원 나올 겁니다. 삼각할게. 아닌가? 그죠? 음. 그래서 차변에 이건 수동계산 여기다 끊을게요. 무형자산 삼각비 얼마? 500. 그다음에 특허권 500. 할 거 해야 돼요. 아래 추가 사항은 여러분들 감가상각 하고 나서 회사 손상지급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 바꿨어야 돼. 할게요. 이걸로도 계산은 되니까. 그러면 2023년 1월 1일 취득했으니까 우리가 1년 상각하고 남은 거잖아요. 맞지? 그럼 1년 상각하고 남은 거니까 1년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1년 상각하고 나서 남은 금액 6천만 원은 남은 내용 연수인 4년으로 나눠야 되겠죠? 맞죠? 오케이? 이렇게,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개발비는 그러면 1,500인가요? 어,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비 1,500. 그때 복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기? 요게 이제 우리가 수동 결산을 한 거. 됐어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잖아. 자, 보시면. 우리가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말에 상각을 하고 6천만 원 남았어요. 남았는데 올해 1,500을 깠잖아요. 상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개발비는 손상전 장부금이 왜 손상이냐면 여기 있잖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지읒될 것으로 본다. 이거 맞죠? 판단된다. 개발비는 성공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적는 거거든요. 쓴 게. 근데 이제 신약 개발하다가 탈락했나 보지. 아니면 유의미한 결과 못 얻거나. 맞죠? 뭐 생존 기간이 뭐 연장되고 그런 거 없으면은 여러분들 허가 잘 안 해주거든, 뭔가가. 그죠? 그래서 개발비가 손상 전 장부 금액이 4,500이 되는 1,500 일단 깠으니까. 맞죠? 그런데 이제가 회수 가능 금액이 0이 된 거죠. 아예 실패했으니까요. 빵이 된 거죠.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대변에 개발비 4,500 까고, 자변에 무형자산 손상차손 적으면 되겠죠. 음, 이렇게. 그래서 수동 결산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형자산의 상각이나 아까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못한 거예요. 감가상각비하고 감누가. 대신에 무형자산은 지금 특허권 깔 거랑 상각이 똑같잖아요. 해당. 그럼 이때는 자동 가능해요. 그럼 일단 그럼 수동이 먼저니까 개발비 무형자산부터 먼저 해야 무형자산 손상차손부터 먼저 잡아야죠.
수동이 먼저니까. 그죠? 이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동하고 자동을 섞어 쓰신다라고 하면 차변에 수상자손 4,500, 그다음 대변에 개발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 수동이 먼저니까. 그죠? 그다음에 자동은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뭐 특허권 이렇게 치시면 되잖아요. 특허권 없어? 왜 없지? 개발비 있는데 죄송해요. 어? 어? 있어요? 왜 난 없어요?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302번 맞죠? 왜 내 건 없지? 여러분들 거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있다라고 믿을게요. 그럼 제 것만 없는 거네. 그렇지. 성질 나네, 그냥. 그럼 여기에다가 개발비 1,500, 그죠? 그래서 이게 특허권이라고 할게, 그냥. 500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여러분들. 그죠? 원래는 있어야 되는 특허권이 검색이 안 돼. 이게 특허권이야. 특허권에 넣으시면 돼, 500을. 됐죠? 빨리 넘어갈게요. 쑥스러우니까. 네. 좀 쑥스러우니까. 자, 이제 마지막. 힘들어. 자, 12번. 12번 근데 저번 주 안 했어요? 올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 저번 주 한 건 줄 알고 하긴 했는데, 저번 주 했던 것 같은데 이 생각 들어서 안 했구나. 자, 볼게요. 일단 결산 시점에 따라 당연하죠. 수동 결산이 먼저 일반적 흐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동 결산이 나중이잖아요. 그럼 아까 그랬죠. 그럼 여기 이거지. 뭐냐, 우리가 이제 감모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장부 수량에서 맞죠? 실제 수량을 빼죠. 여기에다가 취득 단가. 왜냐면 감모는 수량 부족이니까 단가는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구하면 그러면 이제 장부 수량이 여기 있죠. 장부 수량이 10,000개고 그 다음에 실사후 수량이 9,000개니까 그러면 감모가 어떻게 되냐? 1,000개죠? 1,000개가 없어졌고 하나당 1,500원 주고 산 게 없어졌잖아요. 그럼 감모가 100, 이렇게 150만 원이죠? 아닌가? 150 맞아요, 여러분들. 그치? 장부수, 우리 공식 외우셔야 돼요. 그치? 응, 여기 하면 여기 10,000개, 여기 9,000개. 그잖아요, 여러분들. 곱하기 장부상 단가가 취득 단가입니다. 단위당 시가가 11,900원이니까, 이거는. 취득 단가로 기록하잖아요. 1,500원. 한 150만 원 맞은 150만 원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있죠.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 요게 이제 감모 얘기하는 거죠, 감모. 감모 중에서 40%만 정상이래요. 그러면 이게 정상 감모란 얘기죠? 그럼 정상 감모가 40%니까 60만 원. 그렇죠. 나머지가 비정상 감모잖아요. 나머지가 90. 동의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모를 먼저 하고 평가를 나중에 한다라고 했잖아요. 평가. 그러면 평가라는 건 실제 수량. 얘는 수량 부족이 아니라 시가 하락분입니다. 시가 상승분이 아님. 그러면 얘가 지금, 미니멈이죠. 우리가 이제 여기 미니멈 취득 단가하고, 시가 둘 중에 작은 걸로 평가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지? 그럼 취득 단가가 얼마? 1,500원. 시가는 1,900원. 미니멈이니까 평가 이익은 인식하지 않아요.
맞지? 평가이익은 인식하지 않아,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얘는 평가이익 잡으시면 큰일 나요. 재고자산 저가법 쓰니까. 동의되세요? 그래서 평가손실 없음. 근데 우리가 실지재고조사법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지재고조사법의 논리론, 실지재고조사법 어떻게 입력할 거예요? 실제 수량에 취득단가 곱해서 요게 실제, 여기 기말재고잖아요. 여기다 하면. 여기 있는 9,000개 곱하기 1,500원, 요게 기말의 실제 상품 금액이 되잖아요. 기말 상품 금액. 얘들 기말 상품 재고. 기말 상품 금액. 물론 얘가 실지지. 실지재고사법이니까. 그럼 우리 그랬잖아.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른 거 입력을 하면 알아서 나머지는 다 매출 원가화 시킨다고. 그죠? 근데 그래서 간모도 매출 원가에 포함된다라고 했잖아요. 실지재고사법에서. 물론 일주일 전에 했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서운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정상간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회계처리 없다라고 했잖아요. 비정상간모는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분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맞죠? 그래서 비정상간모부터 먼저 여기 타라라는 거 일반적이군요. 여기 타라. 그죠? 하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없는 거예요. 평가액 인식하지 않고 요거 한 다음에 뭐 기말 재고 9,000개 곱하기 1,500원을 기말 제품 상품 재고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논리적 순서는 기말 재고 입력하는 게 먼저지만 실제 입력하는 순서는 일반점 비입력 수동계산이 먼저니까. 아 여기 그래서 여기 12월 31일 날 대변에 상품 까죠? 근데 상품이 지금 팔린 게 아니니까 매출원가가 아니다 라고 걸어줘야 된다라고 했죠. 컴퓨터가 대변에 상품, 제품, 원재료 같은 거 잡으면 무조건 매출원가로 인식도 같이 해버린다고. 기억이 나셔야 될 텐데. 차편에 재고자산, 간모손실 이렇게 얘가 먼저죠. 수동자산이 먼저니까 이렇게 달래입니다. 자고로 요거 많이 냈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기말 상품 여기 있죠, 여러분들? 기말 상품 가가지고 여기에서 왜냐면 여러분 실제로 여기 왜 가든 지금 타계정 대체가 안 잡혀 있잖아요, 지금 상품에. 맞죠? 그래서 일반점 비입력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이유예요. 만약 여기부터 먼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안 뜨니까. 그래서 아무튼 기말 상품 얼마냐? 그러면 9,000개 곱하기 1,350만 원인가요? 그러면? 아닌가? 맞죠? 1,350.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입력하는 순서 얘가 나중이니까. 됐죠? 넘어감. 자, 이제 마지막. 아, 힘들어. 여러분들 힘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자, 보면 이건 실지재고 조사법이고, 그러면 기말 재고에 포함된 항목이 결정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시용 판매는 어떻게? 구매자가 구매 의사 표시 안 하면 그때 가사라면 되잖아요. 근데 구매 의사 표시가 없대. 없다라고 없으니까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에요. 왜?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 더하는 거. 왜요? 아, 13번 하지 말라고 했어. 13번 안 했어요? 아, 진짜. 아, 그러네. 아, 그냥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건 들려요. 음, 믿을게. 자. 그래서 시송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구매의사 표시 없으면 더해야 되잖아. 근데 무조건 더하는 게 아니라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포함되어 있냐 하면 있다라고 하면 뺄 거냐 안 뺄 거냐의 문제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더할 거냐 안 더할 거냐의 문제죠. 그러면 기말 제품은 1230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재료는 한번 해석해. 원재료는 더해요 안 더해요? 그렇죠. 안 더하죠. 왜? 도착해야 구매자 건데 우리가 운송 중이면 도착 안 한 거예요. 도착해야 구매자 건데 도착 안 했으니까 판매자 거잖아요. 근데 매입이라 일단 구매자지. 가산하지 않는 거죠. 더하기 0. 그죠?
그냥 700만 원 그대로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 기말 원재료는 700만 원 그대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 그 다음에 여기 기초 제공품은 그대로 620,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은 1230 이렇게 됐죠? 다 하시고 마지막에 전표 추가 누르시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